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증인신문에 이어서 법원에서 행하는 증거조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검증인데요. 검증이라는 것은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장소 및 물건 등의 성질과 상태를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을 말합니다. 흔히 오관의 작용이 아닌 인식이라고도 하죠. 피고 사건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권한입니다. 검증은 그 상대방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강제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 수사로서의 검증과는 달리 법원이 증거조사로서 행하는 검증은 영장 발부의 주체인 법원이 직접 시행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검증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검증의 준비입니다. 검증을 하려면 검증기일을 지정해야 할 텐데요. 검증기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공판기일의 지정과 달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에 준하여, 즉 공판기일의 지정에 준하여 재판장이 지정권을 가집니다. 다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판사가 지정권을 가지게 되겠지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참여권자 등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데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당사자가 불참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소근료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검증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 검증을 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 검증을 행한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여권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검증의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검사와 소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사람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므로 신체 검사도 검증의 일종입니다.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검사를 위한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나 증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검증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검증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봅니다. 검증을 하면은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체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하지요. 검증을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출입을 금하거나 건정,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145조나 처분을 할 수 있고 검증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하면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도 있고요. 검증 시각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되겠지요.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기타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등과 같이 야간에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체 검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당하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증 조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검증에 관하여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요. 검증 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은 별도의 검증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공판기일의 수소법원에 의한 검증의 결과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공판 중심주의의 요청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증거로 되어 별도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판기일 외에서 행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도 법관의 앞에서 작성된 조서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됩니다. 다만 이를 증거로 이용하려면 수명법관이 행한 것이든 수서법원이 행한 것이든 공판기일에서 수서법원에 증거조사에 신청을 하여 증거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검증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법원의 명에 의하여 특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지요. 감정행위 그 자체를 감정이라고도 하지만 감정의 본질은 법원의 명에 의하여 행한 감정의 내용을 법원 또는 법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명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문서 위조 여부를 가려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와 같지요. 법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식, 경험은 반드시 학술적인 것에 한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합니다.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를 감정인이라고 부르고요. 감정인은 공판정에서는 증인으로 선서한 이후에 그 결과를 진술하므로 인적 증거로서 증인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인에 대하여도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인과 감정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감정증인은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감정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감정증인은 감정인과 달리 대체성이 없다는 점에서 감정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시체를 해부한 의사로부터 해부 당시 체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듣는 경우가 감정 증인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감정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감정은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한 감정 결정, 감정인의 지정, 감정인 신문, 감정인의 감정 실시, 감정 결과의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감정인은 소환을 받고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에 감정을 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먼저 감정의 결정인데요. 증거신청에 대해서 현행법은 감정이 아닌 감정인의 신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의 신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나 증거신청 및 증거결정의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감정 그 자체를 신청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을 신청하게 되지요. 감정인의 지정 및 소환에 대해서 보면요. 먼저 법원에 감정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감정을 행할 감정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감정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권리에 속합니다. 감정인에게도 증인의 증언 거부권과 마찬가지로 감정 거부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인은 자기나 근친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공무상 비밀에 대하여는 증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인 거부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감정인의 소환인데요. 감정인의 소환 방법은 구인을 제외하고는 증인의 소환 방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감정인의 출석을 위하여 소환이나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한 때에도 과태료 및 비용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그치게 되겠습니다. 감정인 신문의 절차를 살펴보면요. 먼저 감정인의 선서가 있는데요.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은 증거 능력이 없고요. 다만 공무소, 학교, 병원 등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선서 없이 감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인 신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감정인 신문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감정인을 소환해서 선서를 시키고 감정사항을 알린 후 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절차에 의하여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감정인으로부터 그 경과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감정인을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앞의 것은 감정의 신청, 감정인의 지정에 이어 기일, 감정기일 혹은 감정인 신문기를 지정해서 행하여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 반면에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뒤의 절차는 법원의 필요에 따라 행하는 임의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감정인 신문을 하는 방법은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감정인 신문조서 등의 작성은 감정인 신문을 행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판기일에 행한 감정인 신문은 별도의 감정인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감정인 신문이 행하여진 경우 감정인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나 공판기일 외에서 감정인 신문이 행하여진 때에 그 진술을 기재한 감정인 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311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원에서 명한 감정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서 자체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감정의 실시에 대해서 보면요. 법원 외의 감정은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원 외에서 감정을 행하게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감정의 편의를 위하여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권한으로는 먼저 감정이 필요한 처분이 있는데, 감정인은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하여서 하게 되고요. 감정처분 허가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직업, 유효기간과 이를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감정처분 허가장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감정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하고요. 그러나 공판정에서의 처분 허가에는 허가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공판정에서 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죠. 법관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니까요. 감정처분 허가장은 법원의 집행장 또는 명령장으로서의 영장이 아니라 감정인의 업무상 필요해서 인정되는 순수한 허가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허가된 처분을 행할 것인지 여부는 감정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처분 허가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만약 감정처분 허가장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피처분자가 처분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인의 열람 등사권, 참여권 및 문제제기권에 대해서 보면요.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문제제기, 발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인의 비용 청구권에 대해서 보면요. 감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채당금, 대신 지급한 금전을 채당금이라고 하죠. 대신 지급한 금전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유치라는 것은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에 필요해서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곳에요. 이는 감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되지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감정 유치는 보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도 이를 구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 그 유치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감정유치를 위해서는 감정유치장의 발부와 집행이 필요한데요. 감정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감정유치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에 그것에 준하지요. 따라서 특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를 하는 때에는 구금의 경우에 준하여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감정유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가 있고요. 감정유치 중에 처분에 대해서 보면요. 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감정유치 중 피고인의 변호인 등과의 접견 교통권 행사 및 그 제한도 구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감정유치의 기간은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가 있고요.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감정유치를 해제하여야 되겠습니다. 감정에서 감정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서면주의 방식인데요. 감정의 경고와 결과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정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그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음은 앞서 감정인 신문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감정서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 한정하여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31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서의 증명력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같이 과학적인 분야에 대한 것은 증명력을 높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증거조사로서 통역과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통역이 필요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을 하여야 합니다. 통역과 번역도 특별한 언어 지식에 의하여 행하는 법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감정과 유사하므로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여야 하고 내국인이라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